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 문제를 구현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퀴즈 문제 푸는 과정과 동일하게 문제를 내는 형식으로 할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는 거에 비해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를 문제를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시작 전에 보기 예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예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적은 영어 단어 퀴즈 문제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이썬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을 저희는 학습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용 라이브러리는 랜덤을 쓸 겁니다. 그 랜덤 자체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순서를 무작위로 푸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보기 자체도 보기를 순서를 무작위로 바꾸는 셔플로 이제 섞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 라이브러리 랜덤을 쓸 거고요. 사용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순서보다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께 출제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폼문을 쓸 거고 그 과정에서 문제와 정답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if else 부분으로 검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함수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호출에 의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def 함수 구문을 사용해서 이번 시간에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함수는 이제 구현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보세요. elephant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elephant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제가 사전에 대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제가 사전과 영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답을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정답은 3번 코끼리입니다라고 정답이 나오고요. 또 다른 건 이제 더그는 어떤 겁니까 했을 때 개인데 제가 2번을 눌러가지고 정답은 5번 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일 때 어떨까요? 바나나일 때 제가 5번 바나나라니까 정답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을 누르면 정답이 이렇게 되죠. 고양이인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2개의 문제를 맞췄다고 나오는 게 이번 시간에 이제 목적이고 자 여기서 보실 게 엘레펀트 도그 이게 문제를 다 무작위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또 반면에 이러한 이제 보기 문제들도 다 무작위로 선택이 된 겁니다. 즉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정답 이게 IT에서는 넘프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문제와 정답 자체를 그대로 외워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 3번이다. 이 문제는 뭐 5번이다. 뭐 A다. 뭐 이 문제는 뭐 C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외워버리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의 진짜 학습을 했는지 영어 단어를 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처음에 임포트 라이브러리에서 랜덤으로 일단 우리가 기초 랜덤 함수로 일단은 랜덤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한국어 뜻을 담은 사전을 생성을 할 건데 저는 여기다가 English 함수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해주시면 돼요. 저 English Korean Vocabulary라고 해서 기본 함수를 일단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어 단어와 한국어 뜻을 담은 사전을 생성을 할 건데 자 코리안 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애플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사과라는 걸 한국어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나나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렌지를 해서 바꿔볼게요. 다르게 바꿔볼게요. 오렌지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워터 멜론 메론은 이제 우리가 메론으로 하고 워터 토마토로 할까요? 토마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워터멜론 해서 워터멜론은 수박이라고 해서 5문제를 한번 제가 출제를 해볼게요. 자, 이 5문제를 출제를 하고 문제를 일단 다 출제를 했고요.
자, 함수에서는 중요한 거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나올 수 있게끔 리턴 값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리턴 값은 우리가 English, Korean 해서 그 위에 있는 값 전체, 딕셔너리 전체를 반환을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DF에서 다시 함수를 선언해 줄 거예요. 이번엔 뭐 어떤 거? 프로그램 퀘스천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함수를 받아낼 수 있게끔 할 건데, 여기는 이제 보카브러리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파라미터 값으로 인자 값을 넣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두 개를 넣을 건데, 하나는 문제, 하나는 이제 보카브러리 단어, 하나는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와 질문, 문제와 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미 출제된 문제가 아닌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생성을 할 건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파시블 뭐 퀘스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워드 한 줄로 제가 표현을 할 건데, 한 줄로 word for word in vocabulary, 그쵸? keys, 그리고 if word not in question.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포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을 한 줄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이걸 먼저 따르는 거예요. 이제 뭐 처음에 이거 먼저 따르는 거죠. 포문, 즉 vocabulary, 위에서 있는 vocabulary 이걸 받아들 할 건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집어넣는 걸로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이 위에 있는 단어집에서 키에 있는 해당 페어되는 값이 여기 이제 한 줄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하나씩 들어왔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워드라는 단어가 들어올 거예요. 그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단어들, 이제 이런 단어들이 키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워드가 이 퀘션에 없다면, 즉 이제 미리 출제되지 이런 보기랑 이렇게 좀 출제된 문제가 아닌 단어들로 이루어지기 위한 리스트로 생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if not passive question에서 만약에 진짜 출제 가능한 문제가 없다면 none을 반환을 시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반환을 시키면 돼요. 즉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랜덤하게 이제 영어 단어를 선택을 할 건데, 이게 어떤 거냐? 잉글리시 워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문제를 초이스합니다. 그 초이스는 여러분들 파시블 퀘션 해서 위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출제를 할 거고요. 파시블 퀘션. 자, 파시블 퀘션 뭐죠? 이 문제를 출제를 잉글리시 워드 단어를 하는 게 이 파시블 퀘션을 위에서 가져오는 거죠. 보카블러리 가져왔을 때, 자, 이 키 값에 대한 워드를 이 파시블 퀘션으로 받아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우리가 정답을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정답을 answer로 저는 표현을 할 거고요. answer를 vocabulary에서 English word 할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 vocabulary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자, 쭉쭉 올라가 보시면 이거죠. 즉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에서 이 English word를 하는 것 자체가, 자, English word는 위에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즉 이 위에서 문제를 하나를 초이스를 했던 것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vocabulary에 대한 answer 정답이 바로 이 value 값이 나오는 걸로 딕셔너리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question에서 다시 question에 add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의도는 어떤 거냐면, 출제된 문제를 추가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를 이제 question 세트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옵션, 즉 보기 문제를 출제를 하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는데, 여기 안에는 vocabulary의 value 값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즉 우리는 위에서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전부 문제에 대한 이 뭐 보기 문제죠. 보기 문제들 이것들을 전부 리스트 값으로 한 줄로 다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제외한 4개의 랜덤한 보기 값을 먼저 만들기예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정답을 지우는데 옵션스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지우죠. 정답 값에 대한 내용을 지우고 그 다음에 랜덤 옵션 값을 해가지고 그 랜덤 옵션 값은 랜덤의 샘플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를 옵션에서 4로 해서 랜덤한 보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쵸? 샘플 값으로 랜덤한 보기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오브 초이스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안에다가 랜덤 옵션 이 4개의 값에 다시 answer 즉 정답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랜덤 셔플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한 전체에 더한 것을 다시 한번 섞게 됩니다. 자, 이 과정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보기들을 이제 무작위로 다시 섞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리스트를 다시 한번 무작위로 섞어도 되는데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질문과 정답 번호를 생성하도록 제가 이번에는 퀘션에서 여기 안에 F 문자의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English word에서 이거의 뜻은 무엇인가요? 물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정답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리스트 오브 초이스에서 제가 거기 안에 인덱스 해서 여기서 answer 플러스 1 문제에 대한 보기 번호는 이렇게 인덱스를 시킨 거죠. 인덱스를 시키고 거기에 이제 인덱스 자체가 이게 몇 번째 있는 거에 대한 그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몇 번째 있는 건데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칸씩 뒤로 밀려서 마지막에 1을 붙여가지고 그게 몇 번째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퀘션 모두 전부 우리가 원했던 값들을 리턴 값으로 반환을 시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을 제가 볼 건데 사전에 vocabulary 해서 우리가 잉글리시 워드 위에서 정의해 놓은 잉글리시 코리안 vocabulary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자, 이걸 가져왔어요. 그럼 vocabulary에 우리가 어휘 사전을 생성을 해놨고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set이라는 걸 해가지고 문제들의 집합을 넣을 거예요. 즉 vocabulary 키즈로 해서 우리가 키 값들만 받아오게끔 문제들을 직접 다 가져오는 거죠. 집합 형성을 해놓고 이 안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집합들도 이런 식으로 셋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 문제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초기화해 줄 거예요. 즉 이게 어떻게 쓰냐? number of problems 해서 correct 해서 처음에 0이라는 변수도 넣어줄 거고요. 출제한 문제의 개수도 이런 식으로 number of question 해서 5문제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이제 출제를 시키는 거죠. 출제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려는 건데 레인지 함수에 그동안 많이 했던 레인지 함수를 쓸 거고 이제 number of question을 쓸 겁니다. 즉 5문제 중에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를 할 거예요. 여기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생성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Possible questions에서 이거를 다시 리스트로 만드는데 모든 문제들 빼기 이미 출제된 문제들을 제외하는 걸로 해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출제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if not possible question 즉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출제 가능한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해서 브레이크 문으로 벗어나는 걸로 5문제를 다 출제하면, 즉 모든 문제를 다 출제하면 벗어나는 걸로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problem, 그 다음에 list of choice, 그 다음에 correct answer number 해서 변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줄 건데요. problem question 안에 vocabulary, issued, 출제되었던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넣어주는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하나를 더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값들을 이렇게 이제 problem, list of choice, correct answer number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출제 함수로 호출하여 문제 보기 리스트 정답 번호를 가져오는 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거를 이제 호출을 했을 때 이 problem question을 출제 이제 가져왔을 때 problem question은 어디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3개를 지금 이렇게 호출을 했잖아요. 똑같이 밑에서 나오는 question list of choice answer number를 밑에서 problem list of choice answer, correct answer number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정답에 대한 이거에 대한 부분을 3개를 다 호출해서 정답을 불러오기에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if problem is none 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출제 가능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출제 가능한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으로 나오면 돼요. 즉 이제 이 문제 자체도 문제에서도 딱 이제 리턴 받은 문제에서도 문제가 더 이상 넣은 값을 없으면 문제 가능한 출제 문제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들과 보기를 출력을 할 건데, 문제들과 보기는 이런 식으로 F 문자로 해서 문제 해서 I 플러스 1. 왜냐하면 i들을 하나씩 했을 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1씩 더해주는 거죠. 프로그램 문제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문제 1, 문제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for J 옵션, 이거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enumerate,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덱스 과정을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enumerate를 설정을 하면 편리하다고. 그 다음에 print에서 우리가 F 문자열 스트링을 해가지고 J에서 플러스 1, 이 보기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옵션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 옵션 값들이 나올 거고요. 사용자의 이제 정답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거에 유저 answer 해가지고 이거에 input해서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input은 스트링 값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숫자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 값으로 형변환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user answer 값과 correct answer number가 일치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프린트해서 정답입니다 하고 한 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number of questions, number of object가 number of problems correct 해서 이게 올바른 값의 보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프린트해서 함수로 여기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정답까지 이런 식으로 correct answer number 몇 번인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답 그 자체는 이런 식으로 list of choice 안에서 우리가 correct answer number 이 안에 마이너스
1, 즉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인덱스를 위해서 하나를 추가를 했잖아요. 인덱스에서 플러스 1을 해놓잖아요. 번호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를 빼주면서 실제 본연의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거를 정답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프린트 함수로 우리가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총 몇 문제죠? 몇 문제? number of question problem correct 해가지고 얘 문제를 맞췄습니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총 몇 문제라고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문제 풀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호출을 하는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는 이 전체 호출 함수를 if main 이런 식으로 해서 퀴즈 고를 실행을 하면 바로 뒤에 문제들이 쭉쭉쭉쭉쭉쭉 실행이 되는 그런 식의 형태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네, 코드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토마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해서 토마토는 3번 정답 맞췄죠. 오렌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렌지는 영어 단어 오렌지 자체는 제가 일부러 바나나라고 말해볼게요. 근데 틀렸다 그러고 정답은 1번 오렌지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애플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과죠. 뭐 이제 워터멜론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떤 거죠? 수박. 한 문제 정도는 틀려줄게요. 나머지 바나나는 뭐 어떤 거죠? 오렌지 해볼까요? 바나나입니다 하고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총 3개의 문제를 맞췄습니다 하면서 총 5문제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답과 문제와 정답을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다 맞출 수 있게끔 코드를 다 구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 딕셔너리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조금 더 이러한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그닥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표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과제이긴 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시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사실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다 익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 기회인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